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주세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재물, 돈,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남자에겐 여자, 네, 그리고 어떤 목적성,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는 굉장히 양적인 기운인 재성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내 사주에, 내 지인들 사주에 재물운, 즉 재성이 많을 때 재성의 퇴가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사주의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 네, 재성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떠오르요, 여러분?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있죠. 네, 재물. 네, 이게 뭡니까, 이거? 돈. 네, 가장 먼저 우리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이고, 남자의 사주에 재성이다라고 하면 여자. 네, 배우자 마찬가지죠, 배우자. 네, 그리고 재성은 목적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목적, 이거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원동력. 네. 그리고 어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식상의 결과물이라고요. 네. 이거는 식상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아이돌 막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 식상 쓰는 거죠. 그거의 결과물은 뭐예요? 아이돌이 되어서 무대에 서는 거죠. 네. 그래서 재성이다라고 하면 무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상으로서 어울려서 재밌어. 어울려. 막 즐거워, 행복해, 재밌어. 그거의 결과물은 이제 유흥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재성은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키워드들을 뽑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 얘들이 지금 많다라는 거잖아요. 얘들이 많아요. 얘들이 많은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재성을 육친적인 관점에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재성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남녀 공이 아버지를 의미하죠.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많다가 되죠. 재물이 많다. 재성이 많다는 아버지가 많다. 그러면 이건 강하다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아버지가 강하다. 이건 뭐예요? 그 아버지의 캐릭터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강하다. 즉, 재가 많다라는 거. 사주에 재가 많다. 그게 아버지로서다라면 이거는 아비의 덕이 좀 부족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같은 말이에요. 이거 캐릭터가 강하던 아버지의 덕이 부족하던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과거 시대로 가면은 막 어떤 군인 아버지야. 딱 이렇게 장성이셔. 아버지가 따와서 성접표 가 와라 막 이렇게 하죠. 그럼 성접표 이 새끼가 이게 밥 먹을 자격이 있어 막 이렇게 하면 아버지의 캐릭터성이 강하고 그렇죠? 그건 아버지의 덕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 말이 다르지 결과치는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자 입장에서 보면 재성은 뭐죠, 여러분? 여자 입장에서 자,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자 사주에서 관성은 남편이죠. 남자친구, 남자죠. 그러면 재성은 뭐예요? 관 입장에서 재생관에서 생해주죠. 그러면 얘는 인성의 역할을 하는 거죠. 관 입장에서 얘가 엄마죠. 그래서 여자 사주에서의 재성은 시어머니를 의미하죠. 네. 그러면 이 또한 뭐예요? 시어머니가 강하다라는 것은 캐릭터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시어머니의 덕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뭘로 이어질 수 있죠? 고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 이걸 조금만 우리가 생각만 조금만 해보면 돼요, 여러분. 자, 여기가 여자예요. 여기가 나예요, 나. 네, 여기 여러분들. 여기 남편이죠, 남편. 여기가 시부모. 네. 왜냐면 시어머니지만 좀 확장하면 시부모란 말이에요. 시부모는 구조가 남편을 생해주죠. 남편은 나를 극하죠. 그럼 여자 입장에서 이 재성이 많아요. 이게 왜 고부 갈등으로 이어지냐면 나를 극하는 남편을 생해주는 거, 이게 1번.
1번으로 나를 극하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관계예요, 이관계. 네. 자, 남편이 생하는 걸로 여자를 생하죠. 여자를 생하죠. 다시 말하면 남편의 무언가가 나를 생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극인 하잖아요. 이 무언가를 극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고부 갈등에 어떤 가능성,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보자고요. 남자. 재성이 많은 남자예요. 여자죠, 여자. 남자 사주에서 재성은 여자. 뭐 이게 배우자죠. 내 아내가 되죠. 그러면 이게 강하다.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재성으로서 강하니 내 와이프 너무 세. 무서워. 무서운 와이프. 네. 어디야? 9시 반까지 집에 들어와.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남편이 9시 반 안 돼. 10시까지 안 돼. 9시 반에 들어. 아니, 10시까지 9시 반.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아내가 굉장히 강한 기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예요. 1번. 자, 2번은 재성의 기운이 많다라는 건 육친적으로 여자인데 이게 무서워가 아니라 능력으로 나올 수 있어요. 능력. 네. 굉장히 능력 있는 아내를 갖고 있는 거죠. 막 연봉 억 단위로 막 땡기고.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어때요? 이제 경제적인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뭘 해야 됩니까? 셔터를 내려야죠. 네. 셔터맨이 될 수 있다. 재가 많으니까. 여자가 능력이 좋아서.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재가 많다라는 것으로 활동력으로 쓸 수 있습니다. 활동력. 자, 내 아내의 활동력이 대단한 거예요. 막 맘카페 회장님 막 하고 바빠요, 바빠. 네.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여보 빨리 와봐. 여보 여기 빨리 짐 들어줘. 여보 저 옆집에 가면은 네. 굉장히 큰 활동력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남자 사주에 재성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친 관점으로 보면 배우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무섭다, 무서운 배우자, 능력이 좋은 배우자, 활동력이 많은 배우자, 그러한 아내를 맞이할 수 있을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우리 육친적으로만 봤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딱 봤을 때 좀 꽂히는 게 뭐예요? 이런 것도 꽂히잖아요. 이런 것들. 네, 항상 현실이죠. 현실. 네, 우리 시어머니. 네, 여러분들도 시어머니가 될 거예요. 그쵸? 네. 더 이상 말은 줄이겠습니다. 네. 우리가 자 이제 십성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재물이 많다죠. 오늘의 주제가. 재물이 많은 것은 돈으로 먼저 볼게요. 돈으로. 네. 재물이 많다. 재물이 많다라는 것은 무력이 있다라고 보세요. 무력. 욕심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봤을 때 남자는 보통 사업으로 이어집니다. 무력이 많으니까요. 근데 여자는 사업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사업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보통 환경에 수긍을 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이 보여. 뭐야? 환경에 수긍한다고 여자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 뭐예요? 남자는 양, 발산하려고 하죠. 자기 본인 자체가 발산으로서 무력을 채우려고 해요. 여자는 음이죠. 음의 기운은 수렴하죠. 환경에서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재물이 많은 환경적인 요소. 네. 재무, 은행, 뭐 회계 이런 쪽으로 직업적으로 쓸 여지가 크고 남자는 사업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뭡니까, 여러분?
재성이 많은 사주인데, 자, 그래, 사업을 한대. 그래, 잘 될 거야. 혹 망할 거야.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오행도에서 재성이 많은 거죠, 여러분. 이 재성을 내가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1차적으로는 비겁도 강해야 돼요. 근데 오늘 주제가 재성이 많은 사주죠. 재성이 많다면 당연히 확률적으로 비겁은 작아질 거예요. 예. 그러면 재를 다 취하기가 어렵겠죠, 여러분. 네.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운에서 비겁이 들어와 주면. 그러면 맞이하는 운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비겁이 강해지니까 이때는 취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재성이라는 이 강한 기운을 내가 작으니 타인을 위해 사용하면 좋다. 네, 이 또한도 어떤 것으로 의미하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무, 은행, 회계, 뭐 세무 이런 것들 뭐예요? 타인의 돈을 지키는 일이죠. 네. 이 1차적인 일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2차적으로 나에게 재물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비겁이 작아요. 자기 주제가 작은데 큰 재물을 탐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할 수가 없다. 네. 가능하다면 운에서 일시적으로 비겁운이 들어왔을 때일 것이고, 재성이 많은 사주다라고 한다면 재물이 많아서 무력도 있고 욕심도 있으나 그러한 기운도 좀 억제하고 타인을 위해서 돈을 지키고 돈을 벌어주는 일로서 업으로 써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재물이 많다라는 건 일단 무력이 많다, 욕심이 많다. 네. 그럼 남자 입장에서 재성이다라고 하는 건 여자죠. 그러면 어때요? 여자가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자 보는 눈이 높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여자 쪽으로 한번 가보죠. 남자 사주에서 재성은 여자예요. 그쵸? 여자가 많다고요. 네. 실질적으로 여자가 이성이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여자를 보는 눈이 높다. 눈이 높다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이거 목적 원동력 이런 거죠. 내 목적이 많은 거예요. 여자를 볼 때. 그러면은 눈이 높다. 이 눈이 높다라는 거는 각 시대를 대표하는 그 미의 기준을 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남자 사주 재성이 많음에도 저 솔로예요, 모태솔로예요 이런 분들이 왕왕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눈이 높으니까요. 이거 제가 아까 재성이 많을 때 취하지 못한다고 했죠, 돈을.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눈이 너무 높죠. 눈을 좀 낮춰야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상담에서도 많이 해요. 재성이 많은 남자분들이 모태솔로다라고 한다면. 근데 사실 그럴 확률은 조금 낮아요. 그래 남자는 발산하죠. 양이잖아요. 양. 어떻게든 그냥 눈이 높아도 그냥 대시하죠. 만나주세요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자, 그리고 재성이다라고 하는 기운이 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목적성. 내가 뭐뭐를 하고 싶어. 네. 그리고 이것은 대체적으로 숫자입니다. 재성을 우리가 숫자로만 보셔도 꽤 이해하기가 좋아요. 내가 뭐뭐를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것이 대체적으로 숫자라는 거예요. 뭐 하고 싶어요? 연봉 올리고 싶어. 자동차 그 뭐라 그러죠? 3000cc 이런 거 있죠. 뭐 cc 네. 이런 거 하고 싶어. 여자로 봤을 때 여자에게 재성은 뭐예요? 숫자로 볼게요. 숫자로. 나 이거 사고 싶어. 네, 이거 뭔지 알죠, 여러분? 네. 남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알파벳이죠.
이것만 보면 어때요? 덜덜덜덜 떨죠? 예. 요거 아실 분들은 아시고 현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욕심이기도 하죠. 네. 왜 그 상담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재성이 되게 많이 없으시면 무언가를 할 때 꼭 결과치에 대한 피드백을 스스로 챙기세요. 즉 목적의식을 가지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재성이 없으면 어때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운이 떨어지니까요. 지금 재성이 많을 때잖아요. 네. 이런 욕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삶의 원동력도 많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굉장히 바빠요, 이런 사람들은. 네. 재성이 많으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욕심도 많고, 네. 바빠요, 바빠. 이 바쁘다는 것에서 좀 더 확장을 해봐요. 재성이 많다라는 것이 뭐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재성이 막 군데군데 있고 하나로 뭉쳐 있고, 뭉쳐 있는 건 조금 나아요. 근데 사주에 재성이 막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많죠, 그래도 세 개면. 이럴 경우에는요, 바쁜데 뭔가를 진드감치 못해요. 하다가 딴 거. 네. 목적성이라는 것이 재성이라는 기운이지만 이게 너무 많으면요, 이 목적성이 다양해지니 다 이루지를 못해요. 네, 결국엔 중도하차할 수 있는 것도 재성이 많을 때입니다. 그럼 재성이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씩 하세요. 멀티 하지 마시고 하나씩. 네, 뇌 연구를 보면요, 인간은 멀티 하기에 불리한 뇌 구조예요. 즉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성이 많은 분들 하나씩 차근차근. 네, 많이 있어도 돼요. 많이 있어도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아도 돼. 근데 하나씩 해결하시라고요. 여러 개를 동시에 하는 거는 인류 진화적으로도 불리하고 사주적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재성인과 관련된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재성이 많을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성을 얘기할 때는요, 꼭 인성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오행도 기준으로 봤을 때 재가 많으면 인성을 극하죠. 네. 그리고 인성이 뭐예요, 여러분? 인성은 어머니, 그렇죠? 정적인 기운. 또 뭐 공부, 문서, 뭐 많죠. 근데 재성이 많아서 이걸 극한다라는 것은 재극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인성이 많을 때 재성의 운이 들어와서 이 기운을 좀 억눌러 주는 건 우리가 좀 길하게 볼 수 있으나, 재성이 작은데 이렇게 치면은 이러한 것들의 손상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인성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근데 어머니를 극한다. 그렇죠? 정적인 기운을 극한다. 공부를 극, 문서를 극. 이것은 흉하게 작용할 때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인성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머니를 극한다는 건 뭐예요? 재물, 내 욕심, 내 물욕, 여자 때문에 엄마를 극해요. 우리 가끔 막 그 폐륜 범죄 막 이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뉴스에? 도박빚을 갚기 위해서 부모님을, 그런 것들이죠, 이게. 물론 되게 극단적으로 흉하게 작용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두 개 붙여보죠. 정적인 공부.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내 욕심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해야 되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럼 뭡니까, 이거? 공부 안 하는 거죠. 놀라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들을 왕왕 해요. 초년, 그 다음 대운에 재성운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면 인성을 극하니 공부하는 데 다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재성이 많이 세게 들어왔죠, 대운에. 근데 이 친구 공부를 잘해요. 그럼 뭐예요? 이걸 목적성으로 쓰는 거죠. 나는 저걸 이루고 말 테야. 근데 가만 보면요,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초년 대운일 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누차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거. 문서를 극한다. 예.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집 문서 파는 거죠, 이거. 예. 제가 인성에 있어서는 좀 예시를 극단적으로 들긴 했어요. 하지만 항상 경계해야 돼요. 이 극단적인 거는 굉장히 크리티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탐재괴인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물을 탐하려고 인성을 깨트린다고요. 네. 인성을 되게 확장해서 말씀드릴게요. 도덕성으로 본다면. 탐재괴인 하면 도덕성이 깨지겠죠, 여러분. 학생들은 인성을 공부인데 탐재괴인 되면 공부가 깨지겠죠. 예. 그렇듯 굉장히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게 또 이 재성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주를 볼 때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선생님, 저 재물운이 언제 좋을까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죠. 그만큼 재성이다라고 하는 기운은 돈과 재물을 의미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인 인성을 극함으로써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관성의 관계는요, 여러분. 자,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관성이 있고 재성이 크죠. 그럼 재생관 하죠. 근데 얘는 나를 극하죠. 그래서 재생관을 보통 재생살이다라고 해요. 나를 극하는 살을 생해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구조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인성이죠, 인성. 극이 아니라 생으로서 이어질 수 있게. 예. 그래서 오행도에서는 어떤 포지션을 보더라도 인성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사람이 살아갈 때 보편적으로 좋아라고 할 수 있는 기운들을 많이 품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재성이 많을 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한번 나눠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성은 굉장히 중요한 기운이에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전진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네. 또 갖고 싶은 게 있어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식상을 쓰면서 노력도 할 수 있겠죠. 즉, 현대사회에서 자본주의라는 그 어떤 테두리 안에서는 이 재성의 기운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기운이 너무 과하거나 혹은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탐재계인과 같이 나의 도덕성, 나의 어떤 근본이 되어주는 그러한 어머니와 같은 기운을 쳐낼 수도 있고, 꼭 필요할 때 배워야 되는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이런 이중적인 기운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사주세요 채널을 구독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재성의 어떤 이중성, 양면성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재성의 태과에 대한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여러분들의 삶을 유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의 준비는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세요. 재성 많으신 분들 하나씩 차근차근히 아셨죠? 저는 사주세요.